최근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수단이나 강제 조항 등이 없었지만 이번 해당 판결로 인해서 신상 정보 공개라는 압박 수단이 새로 생긴 겁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논란입니다. 특히 권한이 없는 사인이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이것은 결국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같았습니다. 결국 신상정보 공개를 넘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등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승택 취재기자 그리고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를 모시고 이와 같은 주제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특별한 시간이죠. KFM 스페셜 경기방송의 심층 기획입니다. 오늘 서승택 경기방송 보도기자 그리고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강 대표님 우선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이신데 이 모임이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혼 당시에요. 합의를 하게 되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받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판결문으로 양육자에게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 양육자들이 이를 계속 반복되는 재판을 하고 있고요. 소송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2018년 9월 11일 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양육비 해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런 해결 모임까지 생긴 걸 보면 그동안 양육비와 관련한 논쟁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소송을 아무리 해도요. 받을 수 없고 피해 다니면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현재 법으로는. 자, 이렇게 최근 양육비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핵심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지만 범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택 기자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 문제는 크게 관심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 한 명당 일반적으로 평균 6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많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면 수년 뒤에는 감당하지 못할 금액으로 부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뒤 1년이 되지 않아 이혼한 A씨는 21년 동안 전 아내에게 단 270만 원만 전달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규모는 1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동들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는 계기가 최근 법원에서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운영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다 이런 선고를 내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먼저 배드파더스가 어떤 활동을 하던 사이트인가요? 네, 일단 배드파더스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뜻합니다. 네,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얼굴, 직장 등을 사이트에 공개하는데요.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일반 시민들이 모여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최소한의 압박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출연하신 강민서 대표님도 현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서 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같은 그런 활동입니까?
예, 저희도 저희 사이트도요. 배드 페런츠라고 신상 공개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 페런츠. 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9월 10일 날 이제 배드 파더스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2019년 3월 17일 날 이제 분리가 되면서 처음에는 배드 파더스 앤 마더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요. 이게 고소건이 이어지면서 검찰에서 사이트 권고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운영자는 고소를 당해도 되는데 네. 자꾸 양육자들이 고소를 당하는 거라서 잠시 저희가 내렸다가요. 저희가 호칭을 좀 간결하게 해서 배드 페런츠 이름을 바꿔서 네. 2월 1일 날 사이트 재오픈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신상 공개하면서 계속 협박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었고요. 네. 명예훼손 고소도 현재 5건 중에서 3건이 이제 무혐의 또는 이제 기소유예로 저희가 끝났고요. 네. 지금 2건은 하나는 벌금이 확정이 됐고 하나는 이제 미정인데 벌금만 이제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재판 통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미지급자들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미지급자들의 반발은 되게 거세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신상 정보의 공개 문제가 바로 네. 논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 파더스 운영진은 무죄다. 자, 이런 선고인데 법조계 안팎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죠. 자, 판결 이후에 법조계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법조계 반응은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이후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의 취지와 내용, 의도 등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일반인이 범법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네, 이번 판결이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공익으로 상정해서 판결을 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판도를 저하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규정인데 사실 이 배드 파더스라는 곳이 신상 정보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개했다는 측면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다른 예에서 보듯이도 최불임금 사업주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보 공개가 되고 국세를 체납하신 분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그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이것만 해서 달리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걸 공익적 측면에서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잣대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다른 법조계 관계자들도 약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요. 또 다른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체납했을 때 이렇게 지방세나 국세든 뭐 여러 가지 일정한 뭐 공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도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 안 했을 때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제도에 따라서 국가나 어디 기관에서 그걸 공개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약에 왜냐하면 또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걸 무조건 무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생각은 저는 얼핏 들어요. 네, 인터뷰를 나눈 변호사들은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 즉 법적 근거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네. 법조계가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 지금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렇게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건 합당하나 그러나 이 경우처럼 특별한 규정이나 법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 정보 공개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비방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그런 반응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저희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상 공개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전 배우자고 아이의 아빠나 혹은 엄마 네. 이렇게까지 결심하기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급의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고요. 네. 국가가 나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죠. 이렇게. 예.
하여튼 법적인 뭐 한계는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 기자. 사실 법원은 유무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를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현재 법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드파더스 사건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이미 약식 기소를 한 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도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많은 관심 속에 배드파더스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시 운영진 구모 씨는 한국의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 구 씨의 최후 변론을 듣고 모두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0시간 만에 운영진 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명예훼손이라는 사익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지급을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사실상 범죄자와 같이 간주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가 가장 처벌이 강한데요. 네.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분류합니다. 네. 최장 이제 14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하고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각종 면허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미지급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를 2달간 밀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대지급 제도는요. 현재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미지급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좀 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는 어떤 사회 인식이 결여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 주는 거죠. 지금 10명당 8명이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양육비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본인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는 거죠. 네. 자, 서승택 기자, 한국에도 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거나 미지급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국회에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 것일까요? 네, 일단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운전면허 제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입니다. 그동안 배드파더스와 여기 나와 계신 배드페런츠, 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수많은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시킨 겁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고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내용에 추가됐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작년 2월 2일 날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양육비 이행 일부 정안은 이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금융 상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출국을 금지하는 거, 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양육비를 정말 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양육비 채무자 부정수급에 대한 구상권 반환, 그리고 청구를 강화했고, 그리고 사법경찰관리가 이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에 대해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현장 기동반 구성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금의 문제 상당수가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2월에 발의된 거라면 뭐 거의 지금 1년 동안 계류 중인 건데 특별히 어느 층에서 이런 반대가 있는 것일까요? 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1년째 지금 계류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야 의원님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많이 노력하셨는데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이 조율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에서 많이 의견이 엇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 측은 양육비는 민사적인 사안이라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네. 경찰은 최전선에서 범죄자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나서 현장 경찰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 집행 등을 할 때 저항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법무부 측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 금지 사유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상 공개도 채무자가 죄질이 중한 성범죄나 고액 국세 체납 등과 같이 동급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예, 제가 취재한 결과도 국회 관계자들 반응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안타깝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요. 일단 입법이 되고 그 이후의 논의에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건데요. 저희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번이나 이걸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청, 법무부 이런 관계 부처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육비를 민사 사안이다.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참 정 의원 말처럼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자, 행정 집행상의 불편함. 이걸 법무부나 경찰청이 지금 기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좀 꾸준히 만나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회기안에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다양한 부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계류 중인 건데요.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과 이미 수십 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춘숙 의원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아주 회피하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일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아주 회피하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일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네, 시민단체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 페런츠와 배드 파더스 외에 저희가 이제 양육비 해결 모임이 2018년 9월 11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 제정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그다음에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는 아동학대 고소를 집단 접수를 현재 7차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 10일 날 8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양육자에만 해당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는 둘이 같이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한쪽 부모의 그러니까 비양육자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경제적인 방임과 정서적 유기를 했다는 의미에 저희가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는 꾸준히 고소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 광역도시를 저희가 돌면서 미지급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진전을 열고요. 100만 도 이를 처벌해달라는 100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 강화를 위해 토론회와
부신각에서 양육비가 통과 기원 이제 타종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강 대표님 그동안 그 양육비와 관련해서 지금 네. 아동 학대 차원에서 봐야 네,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것을 미지급하고 있는 부모에 네.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그 미지급해서 거의 네. 학대 수준에 이른 그 아동들의 그 생활이랄까 네. 이 상태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어떤 현장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헤어졌을 때 양육비라는 것은 양쪽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한쪽 부모가 그걸 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쪽 살아가나요? 부모가 양육과 그러니까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네. 근데 일을 하면서 아이가 그 시간이 또 방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과 이런 걸 못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동이 아동 학대 차원을 당하고 있다면 그럼요. 예. 홀로 그것을 또 감당해야 하는 그쵸, 예. 엄마들도 역시 네.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를 함께 그럼요.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네. 정서적으로도 어찌됐든 네. 한쪽 부모에 살한다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죠. 네. 자, 어쩌면 이번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은 양육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양육비 지급을 이렇게 강제하는 법원을 만들 수 있는 적기 골든타임이 맞습니다.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네. 이게 양육비 문제가 정말 법이 바뀌어야지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그나마 법이 무서워서라도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많이 무시하고 있거든요. 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네. 계시는 배드 페어런트 같은 네. 사이트에는 네. 어떤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나요? 그게 저희가 다시 재오픈한다는 걸 알고요. 그 미지급자들의 협박성의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건 응원이 아니네요. 네, 저희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희 양육자들은 제가 다시 재오픈하면서 이제 확답을 받는 거는요. 고소는 그러니까 운영자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네. 예, 그 양육자들은 그 공개를 하는 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를 제가 이제 확답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예. 양육자들에게는 그나마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네. 있다는데 그 서명을 해주시는 시민들의 대개 반응들은 어떻게 아니요, 나타나고 되게 있습니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근데 양육비를 왜 못 받는지 인식을 아직까지 많이 필요를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네.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제가 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양육비 문제, 언젠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혼율도 늘어나고요. 자,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돼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승택 기자 그리고 강민서 대표님이었습니다.